피부고민연구소의 라니마우스입니다. 11월 동안 디 오디너리가 공홈에서 23% 세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주문할 것을 살펴보면서 이 디 오디너리 제품을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디 오디너리 제품을 리뷰했을 때랑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런 단일 성분 세럼들을 굉장히 많은 브랜드에서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디 오디너리가 아니더라도 여러 다양한 선택의 폭이 생겼지만 할인하고 있을 때 제가 사용하던 것 중에서 재구매할 만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 오디너리가 공홈에서 지금 23% 세일 중인데 제가 다 쓴 것도 있고 버린 병도 있고 남아있는 것도 있지만 이 중에서 재구매할 것이 무엇인지 이 세일을 통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이 특징이 있죠. 11월 한 달 내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 러시, 노 프레셔. 그러니까 서두를 필요 없이 천천히 잘 골라봐라, 이런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디 오디너리의 특징 있는 마케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디 오디너리 레티놀은 제가 쓰지 않고요. 나머지 제품들은 골고루 거의 사용해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나 히알루론산도 몇 년 전에는 디 오디너리 것을 사는 게 괜찮을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많은 제품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해서 산다 하면 모를까 다른 이유로 이걸 재구매할지는 모르겠는데, 히알루론산 2%의 비타민 B5 들은 세럼이 60ml에 10불입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도 60ml에 9불이에요. 이게 약간 밀리고 발림감이 좋지 않지만 저녁에 이 가격이면 부담없이 발라줄 수 있습니다. 지금 신제품 나온 게 이 펩타이드 래시 브로우 세럼인데, 이것은 얼타 세포라 등에서도 봤는데 아이래쉬에 세럼을 바르는 것은 사실 눈이 좀 불편합니다. 이게 결국은 펩타이드거든요. 그러니까 복합 펩타이드와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무슨 영양제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굉장히 비싼 제품에 비해서는 이게 지금 할인하면 11불 16센트니까 가격도 나쁘지 않습니다. 뭘 매일 쓸 수 있는 그런 기억력과 부지런함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고려해 볼 수 있는 제품입니다. 세일할 때 구매한다면 이 피크노제놀이 또 생각납니다. 프랑스 해안송 껍질에서 추출한 식물 유래 성분이다. 바이오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다. 피부의 활기를 되찾아주고 피부 수분과 탄력을 개선해준다. 콜라겐과 엘라스틴 결합을 보호해서 피부 탄력 개선을 도와주고 산화 스트레스를 제거해준다. 그러나 비타민C나 레티놀 대신 피크노제놀을 쓰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항산화제를 쓰는 데 있어서 이걸 보조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비타민C나 레티놀 등이 피부에 맞지 않지만 항산화 기능을 하는 세럼을 사용하고 싶을 때 적합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티팩 만드는데도 듬뿍 넣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피크노제놀이나 레스베라트롤유를 발랐을 때 그 피부에 굉장히 맑고 상쾌한 느낌이 있어요. 제가 요즘 피부 필링은 전혀 하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각질이 두꺼운 피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화장품적으로 필링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디 오디너리 아하 30%, 바하 2% 들은 필링 솔루션이 하나의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걸 바르고 한 5분에서 8분 있다가 씻어내는 필링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30ml에 23% 할인하면 6불 16센트입니다. 글리콜릭 애시드, 락틱 애시드, 타르타릭 애시드, 시트릭 애시드, 살릭실릭 애시드가 들어있고요. 얼굴 필링을 고려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아예 생각할 필요가 없는 제품이지만 굉장히 더 비싼 필링제를 사용해야 할 만큼 얼굴 각질이 너무 두껍다. 겨울철에 피부 필링을 한 번쯤 한다면
디오디너리 제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미노 애시드 플러스 B5, 그러니까 판테놀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 제품도 디오디너리 입문자가 사용할 수 있는 그냥 순한 워터 베이스 세럼입니다.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는 아미노 애시드가 들어있다. 그리고 판테놀이 들어있다. 성분이 복잡할 게 없고 찐득한 세럼이 아니라 워터 타입이라 여러 가지 다른 세럼들과 레이어링 하기가 쉬운 제품이에요. 역시 레티놀이나 무슨 코포펩타이드나 비타민C를 발랐을 때 피부가 불편한 분들, 그러나 피부 탄력을 위해서 뭔가 발라주고 싶을 때 피부에 편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알파하이드록시 종류 중에 하나인 맨들릭 애시드에 대해서 아직 제가 리뷰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맨들릭 애시드를 또 저희가 사용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디오디너리 제품은 맨들릭 애시드 10%의 히알루론산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필링제가 아니라 세럼으로 쓸 수 있는데 수분 제형보다는 약간 두꺼운 제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각질 제거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아하 제품을 사용해서 각질 제거를 할 수 있는데 그걸 필링제로 쓰냐, 톤으로 쓰냐, 세럼으로 쓰냐, 이건 이제 세럼으로 쓰냐의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글리콜릭 애시드냐, 락틱 애시드냐, 맨들릭 애시드냐, 뭐 고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굳이 구분하자면 락틱 애시드는 건성 피부의 보습을 도와주는 각질 세럼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맨들릭 애시드는 지성 피부에 좀 더 맞다는 게 제 견해예요. 지성 피부 각질 정리가 필요할 때, 피부 정돈이 필요할 때, 리텍스처라이징 해야 할 때 이 맨들릭 애시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 모든 게 아하 성분이기 때문에 아하 성분을 처음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그러니까 피부 자극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피부에 서서히 적용시켜야 하는데, 피부 상태가 굉장히 건강할 때는 이 락틱 애시드를 아침 루틴에 넣어서 사용해 줄 때가 있습니다. 각질 제거를 따로 하지 않고 락틱 애시드를 먼저 발라주고 나서 순한 비타민C 유도체를 바르고 나서 보습하고 자외선 차단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맨들릭 애시드를 굳이 다른 아하 제품과 구분하자면 이건 분자 크기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글리콜릭 애시드는 피부에 더 깊게 침투해서 한 번에 각질을 녹여내린다면 이 맨들릭 애시드는 상대적으로 큰 분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피부에 바로 세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사용하기 편한 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분 유래도 아몬드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피부에 자극적이지는 않지만 각질이나 모공 정돈을 위해서 사용할 만한 세럼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아하 제품은 필링이라고 써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각질에 작용하기 때문에 피부 상태를 잘 고려해서 사용 횟수나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디오디너리 제품 아무것도 살 수 없고 딱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 저는 펩타이드, 뷰페 이런 걸 제치고 이 레스베라트롤 3%에 페룰산 3% 들어있는 세럼을 사용을 할 거예요. 이건 약간 오일감이 있습니다. 스킨케어 루틴에서 토너 후에 이 레스베라트롤 페룰산을 바르고 그 이후에 다른 비타민C라든지 그런 성분들을 레이어링 해줄 수 있는데요. 이건 제가 여행 갈 때 두고 갔기 때문에 많이 남아있어서 이번에 재구매하진 않을 거지만 지금 23% 할인해서 30ml에 거의 7불꼴인데 세일 안 한다고 해도 이게 그렇게 크게 비싼 물건은 아니에요. 피부에 어떤 특별한 스킨케어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정도 레벨의 항산화제를 늘 바르고 있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디오디너리 펩타이드로 보자면 지금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요. 펩타이드 복합제인 뷰페라는 제품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름이 바뀌어서 멀티펩타이드 플러스 히알루로닉 애시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건 그냥 무난한 제품인데 이게 지금 60ml에 23불. 근데 요거의 반값이면 이 아젤라인이나 매트릭시를 바를 수가 있거든요. 오리지널 뷰페 멀티펩타이드보다는 매트릭시를 번갈아 가면서 바를 수 있다고 보고요. 조금 더 스킨케어적으로 정말 관리를 하는 느낌의 세럼이다 하면 이 뷰페 플러스 코퍼펩타이드 1% 제품을 들 수 있는데 이것도 따로 리뷰 영상이 있습니다. 이 제품이 디오디너리 세럼 중에서 가장 고가의 제품일 거예요. 30ml에 30불인데
지금 23% 세일하니까 23불 79센트입니다. 카퍼트리 펩타이드 1%가 들어있는데 그 카퍼트리 펩타이드가 뭔가 펩타이드 중에서 마치 레티놀처럼 피부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줘서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피부가 따갑다? 이게 각질이 바로 리뉴얼되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자극을 느낄 수도 있으나 세포 재생을 하고 피부 탄력을 주는 데는 굉장히 좋은 성분인 것은 맞습니다. 이 제품에는 카퍼트리 펩타이드 들어있고 헥사펩타이드, 팔미토일 트라이펩타이드 여러 종류, 디펩타이드 등등 펩타이드 복합체이면서 히알루론산 들어있으면서 카퍼트리 펩타이드가 1% 의미 있게 들어있는 제품이라 디오디너리 제품 중에서 안티에이징으로 레티놀 대신으로 쓴다? 이 뷔페 카퍼트리 펩타이드를 고를 수 있는데 또 이렇게 30불이나 쓰면서 디오디너리를 살까? 이러면 또 저희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가격 대비 다른 또 선택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바로 제가 재구매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한 병을 잘 사용한 제품이긴 합니다. 디오디너리 펩타이드 중에 이 두피 세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헤어 덴시티를 높여주는 펩타이드 세럼이다. 카페인이 들어있고 여러 가지 펩타이드들이 들어있는데 이걸 발라서 머리숱이 늘었나? 그건 모르겠어요. 이게 60ml에 18불 정도 하거든요. 이게 지금 세일해서 14불 정도면 한 병 사서 발라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두피를 보습해준다는 거 이외에 헤어 볼륨이 확 느나?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두피를 그냥 생으로 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킨케어를 하듯이 두피에 뭔가를 발라줘야 돼요. 그렇다면 디오디너리에서 스캘프용으로 나온 신제품 세럼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추럴 모이스처라이징 팩터라는 얼굴 보습제가 있는데 그 컨셉의 헤어 세럼입니다. 이건 60ml에 가격이 훨씬 싸서 정가가 한 13불 정도 하고 지금 세일해서 10불 정도인데 이 제품은 히알루로닉 애시드에 락틱 애시드가 들어있어요. 제가 겨울철에 두피에 뭔가 보습을 해서 이 머리카락이 탈락되는 것을 예방 차원에서 뭔가 발라준다면 이 제품도 괜찮아요. 지금 질감도 약간 보습제 질감으로 나와 있습니다. 너무너무 두피가 건조하고 바짝 말라 있으면 정말 두피 피부가 늙으면서 얼굴도 늙지만 머리카락이 탈락되는 것도 더 심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적당하게 두피에 뭔가 보습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 제품은 제가 하나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매하지 않을 제품도 보여드릴게요. 아스코빅 애시드 8%에 알파 알부틴 2% 피부 브라이트닝용으로 사용하는 건데 이게 언제적 나온 제품이에요. 굉장히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년 전에는 피부 브라이트닝을 위해서 이 정도 발라주면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었지만 요즘에는 피부 브라이트닝으로 새로 나온 조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제품이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 외에 장점을 크게 찾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알파 알부틴이 이론상은 피부를 굉장히 맑고 밝게 해줘야 하는 것은 맞는데 실제적으로 발랐을 때 더 효과적이냐 이렇게 피부가 바로 느끼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제품은 재구매템에서 탈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겨울철에는 레티놀 관리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 레티놀과 함께 코퍼펩타이드를 같이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센 코퍼펩타이드를 사용하지 않을 거라 이럴 때는 좀 순한 펩타이드로 가야 하는데 다음번에 주문을 한다면 매트릭시를 다시 사용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속용 제품 이렇게 다 보면 끝도 없기 때문에 영상이 길어지니까 공홈 23% 할인해서 볼 제품들은 여기까지 살펴보기로 하고요. 디오디너리는 이렇게 할인할 때 사면 6불, 7불, 8불 이렇게 여러 병 사도 부담이 없는 제품이긴 한데 디오디너리를 사용하고 피부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거 한 병을 다 써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 디오디너리 마케팅에 안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단일 성분 항산화제를 한두 가지씩 쓰는 게 피부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또 겨울철에 보습을 추가해야 한다면
굉장히 이게 저렴이 버전 스쿼알렌들도 사용해 줄 수 있어요. 바디에 발라줄 때도 있고요. 레스베라톨이나 뭐 티팩 만들 때 피코노제놀이나 이런 저렴한 항산화제를 얼굴에 들이부어주는 것이 결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겨울철이니까 저희가 피부에 약간 긍정 자극을 주는 관리를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저도 여름에 쉬었던 레티놀 관리를 주로 할 거지만 이런 레스베라트롤이라든지 아미노산이라든지 다른 레티놀 비타민C와 레이어링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골고루 발라서 이 겨울철 피부가 더 노화하지 않도록 지켜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스킨케어 질문에 제가 많이 답변을 못 해드리고 있는데 채널이 오래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정보가 쌓여 있고 다른 백색님들의 댓글에도 대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스킨케어 영상을 진지하게 보신 분들은 본인 피부 타입에 맞는 스킨케어 루틴을 어느 정도 찾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어떤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스킨케어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얼굴과 피부를 보지 않고 말하기가 어려워서예요. 특히 디오디너리 제품 경우에는 어떤 성분과 어떤 성분을 바르지 말아라 이렇게 브랜드에서 만들어 놓은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킨케어 전문가로서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모두 피부 타입에 따라 다른 것이지 이 화장품은 아무리 고함량이라 하더라도 약이 아니기 때문에 연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피부 상태에 맞는 조합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스킨케어 밀당 관리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각질 상태에 따라서 스킨케어 루틴을 바꿔야 할 때가 있습니다. 디오디너리에서는 자사의 카포페타이드와 레티놀을 같이 바르지 말아라 이렇게 매뉴얼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냥 피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다른 브랜드에서 그런 말이 써있지 않다면 저희가 레티놀이나 비타민C와 나이아신 아마이드를 레이어드 할 수 없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 이유를 굳이 찾자면 한 가지 피부 상태인 것이죠. 피부가 너무 예민하거나 민감하거나 또 이전에 어떤 트리트먼트로 인해서 각질 상태가 굉장히 얇아져 있다면 어떤 생 트리트먼트들을 바를 때 주의해야 하겠지만 자기 피부의 각질 재생 주기도 잘 알고 있고 지금 피부 상태가 평화롭다면 약간 긍정 자극을 주는 관리를 당겨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연고인 경우에는 그 연고 사용법이 있잖아요. 저희가 트리티노인을 쓸 때 단독으로 발라서 충분히 흡수시키고 건조시킨 후에 로션을 발라라 이런 매뉴얼들이 있지만 화장품은 연고가 아니기 때문에 성분과 성분의 충돌을 크게 걱정하지 말고 피부의 각질 상태에 맞는 루틴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화장품이나 오일류를 바를 때 바르는 순서가 굉장히 걱정되는 분들은 민감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냥 남이 쓰던 거 아무거나 발라도 아무 트러블이 안 난다 이런 분들은 걱정이 적으시겠죠. 어떤 새로운 제품을 스킨케어 루틴에 집어넣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 일주일에 2-3번 이렇게 점차 양을 늘리고 다른 제품과 레이어링 할 때도 한 제품이 충분히 흡수되면 다음 제품을 발라서 제품과 본인 피부의 적응도를 맞추어 가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수분 제형에서 유분 제형으로 얇은 제형에서 두꺼운 제형으로 바르는 것이 스킨케어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니마우스 채널에서 스킨케어 영상을 3개 이상 보시고도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주름살이 생기실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구독하시고 꾸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처음 보는 분들, 이제 백세관리 클럽에 새로 오신 분들도 모두 본인 피부 타입에 맞는 스킨케어 루틴 찾아가시기 바랄게요.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스킨케어 루틴에서 만나요.